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어쩌면 화성 식민지 건설보다 더 허황돼 보일 수도 있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꿈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 그 이야기군요. 네, 바로 반도체 제국을 직접 세우겠다는 테라팹 계획인데요.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일까요?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이 계획은요, 단순히 해외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공장 하나 더 짓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테슬라의 미래, 더 나아가서 AI 시대의 기술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와 직결된 정말 거대한 승부수죠. 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테라팹의 비전이 대체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엄청난 기획인데요.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테라팹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야심이 느껴져요. 테라면 1조를 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큰 공장이 아니라 연간 생산량을 조 단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의 선전포고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그 이름에서부터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머스크가 구상하는 테라팹의 목표 생산량이 연간 최소 1,000억 개, 1,000억 개요? 많게는 2,000억 개의 AI 칩이에요. 와, 현재 전 세계가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걸 감안해도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연간 2,000억 개요? 잠깐만요. 그거는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보다도 많은 숫자 아닌가요? 훨씬 많죠. 이게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현실감이 전혀 없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요? 네, 바로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인데요. 테라팹은 반도체의 두뇌인 로직,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이걸 또 하나로 묶는 패키징까지. 아, 그 세 가지 공정? 네, 이 모든 공정을 단 하나의 거대한 시설 안에서 전부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부터 요리, 서빙까지 한 식당에서 다 하겠다는 거네요. 셰프가 소까지 직접 키우는 격인데 보통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효율성만 따지면 그 말씀이 맞죠. 근데 머스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요? 그는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제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칩 생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테슬라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반도체 분야에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셈입니다. 듣다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독립적인 왕국을 꿈꾸는 건 알겠는데 이미 세계 최고의 회사들 TSMC나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쵸.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있나 싶죠. 네, 왜 굳이 이 힘들고 돈 많이 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머스크가 직접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속도예요. 속도. 기존 공급 업체들한테 테슬라가 원하는 수준의 그 막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5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5년이요? 네. 근데 머스크는 이 5년을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은 1년에서 2년 안에 이걸 해내야 한다면서요. 아니, 반도체 업계에서 5년 안에 그 정도 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광속으로 평가받을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상상도 못할 속도죠. 그런데 그게 머스크에게는 무한한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실 속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저명한 분석가 밍치고도 지적했듯이 현재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 대부분 대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TSMC가 있으니까요. 네, 머스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자신들만의 팹을 건설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로부터 안전한 공급망,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주 큰 거죠. 속도와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겠다. 하나 더 있어요. 우선순위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TSMC 같은 파운드리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아주 오래된 대형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VIP 고객들이죠. 테슬라가 아무리 주문을 해도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량 확보 문제를 넘어서 R&D 지원이나 생산 유연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아, 결국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머스크는 반도체를 더 이상 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품이 아니면 뭔가요? FSD와 옵티머스라는 거대한 AI 엔진을 돌릴 연료로 보는 거죠. 아, 연료. 그 비유를 드리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남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움직일 에너지원을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자동차 회사가 정유사를 차리는 것 이상의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머스크의 한마디가 업계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죠. 네, 바로 그 발언이죠. 테슬라가 2나노 팹을 짓는다면 나는 그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시가를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요. 하하. 네. 사실상 반도체 생산의 가장 기본인 클린룸이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반도체 공장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 입고 작은 먼지 하나도 용납 안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가를 피우겠다니. 그렇죠.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머스크의 허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반도체 전문가들을 사실상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클린룸은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입자가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에 떨어져서 불량을 일으키는 걸 막는 핵심 시설이거든요. 네, 핵심이죠. TSMC 같은 기업들은 이 클린룸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만약 진짜로 폐반에서 시가를 피운다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 입자들 때문에 웨이퍼 수율은 아마 재앙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역시 그렇죠. 하지만 과거에도 머스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스페이스X의 로켓 재활용처럼요. 그 지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파괴적인 기술 혁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죠. 머스크의 전적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물리 법칙은 로켓공학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 이 계획을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데는 세 가지 아주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장벽. 첫째는 역시 자본이죠. 최첨단 팹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테슬라의 연간 투자 예산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다고 쳐도 결국 이걸 실행할 사람이 문제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 전쟁 중인데 테슬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최고 전문가들을 다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장벽, 인재, 탤런트 문제예요. 반도체 미세 공정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장비들을 능숙하게 운영할 숙련된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건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술, 즉 지적 재산권입니다. 최첨단 칩을 높은 수율로 생산해낼 수 있는 핵심 기술과 특허가 테슬라에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인텔 같은 반도체 거인도 최신 공정 개발에 고전하는 마당에 경험이 전무한 테슬라가 이 세 개의 산을 단기간에 넘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중간 지점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유력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테슬라가 직접 공장을 짓는 대신에 TSMC 같은 기존 파트너사에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아, 투자를 한다. 네, 테슬라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고객사가 파운드리의 미래 생산 라인에 미리 돈을 대주고 그 대가로 생산 물량을 최우선으로 할당받는 모델인데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리스크는 대폭 줄이면서 원하는 생산 능력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머스크는 그렇게까지 자체 팹 건설을 고집하는 걸까요? 결국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획은 단순히 TSMC나 삼성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FSD, 즉 완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걸로 대표되는 테슬라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AI 컴퓨팅 파워에 달려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AI를 움직일 연료인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AI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승부수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TSMC와 경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를 다른 회사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정확합니다.
테라페 프로젝트는 미래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반도체의 운명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질 않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이 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는 자동차와 AI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테라팩 구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연간 수천억 개의 AI 칩을 직접 생산하고 로직,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통합하려는 정말 거대한 비전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기존 공급망의 속도에 대한 불만,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AI라는 미래의 연료를 직접 통제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죠. 물론 클린룸에서 시가를 피우겠다는 발언처럼 논란의 여지도 많고 자본, 인재, 기술이라는 현실의 벽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네, 그렇죠. 머스크의 계획이 과연 그가 늘 그려왔듯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라 쓸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꿈으로 끝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테라팸 논의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AI 시대에는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아, 그렇군요. 머스크가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셈이에요. 당신들의 미래를 움직일 연료를 언제까지 남에게 의존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